지난 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소자 부담주의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박 의원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패소자 부담주의란 소송에 패소하면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은 1990년 개정돼 시행됐는데요. 법원은 당시 개정 이후로 신용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채무불이익 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제 집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했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각자 납부하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우선 공익신고 위축 가능성입니다. 국가, 대기업, 기득권층과 싸워야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충분히 논의를 꺼낼 만한 공익적인 상황이라도 대기업 등의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소송 등 소액의 배상만 인정되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오히려 손해배상금보다 많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주의가 개정된 시기와 그 목적성도 의심됩니다. 1990년 개정된 패소자 부담주의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군부 시절 피해자 관련 소송을 막고 대기업 입장에서 자신과 경쟁하던 중소기업, 개인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 청구권에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환경소송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 등이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어 사법부가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경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각자 부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소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데요. 따라서 공익소송이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데 사법부의 역량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보다 공익소송 해당성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 등에 관한 해결을 사법부에 의존하게 되면 사법작용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소송비용 각자 부담주의를 취하거나 법원에서 공익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 비용의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 계층 등을 위해 편면적 패소자 부담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고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보호적 비용 명령이라는 보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공익소송을 낸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 측 소송 비용의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원고가 지불할 상대방 소송 비용의 상한을 법원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법원이 소송 비용 문제를 판단할 때 해당 소송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와 같은 비용 부담 명령을 정당화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결국 어떤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원칙 다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법리적 방향성이 모두 사회적 약자 계층, 공익신고자의 재판 청구권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보완 없는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 여러 부작용을 낳은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